어머, 냄새나. 이 거지 같은 몽당 연필 당장 안 치워? 동창회장 한복판, 미란의 뾰족한 구두굽이 아끼는 아들의 몽당 연필을 짓밟습니다. 안 돼. 내 아들 연필이야. 바닥을 기며 울부짖는 현주를 향해 미란이 발길질을 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쾅! 연회장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지팡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감히 누구 물건에 손을 대 호텔 총지배인이 달려와 바닥에 머리를 박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미라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짓밟은 그 연필의 주인이 자기 남편 회사의 목줄을 쥔 10조 자산가의 손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달빛 아래 사연 한 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S호텔의 그랜드 볼룸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멀 정도로 번쩍이며 빛을 뿜어내고 있네요. 그 눈부신 조명 아래 단상 위에 서 있는 한 노인을 주목해 주세요. 은발을 곱게 빗어 넘기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고급 비단한복을 입은 저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옥분 여사입니다. 박옥분 여사의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런지 그 넓은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정적을 깨고 박옥분 여사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내 전재산 10조 원과 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이연주 그리고 하나뿐인 손자 강지훈에게 전부 승계합니다. 쩌렁쩌렁한 그 선언이 연회장을 강타하는 순간 단상 아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동창회장이라며 거들먹거리던 최미란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미란이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 자락을 쥐어짜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입은 떡 벌어졌는데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박옥분 여사는 그런 미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옆에서 눈물범벅이 되어 서 있는 며느리 이연주를 바라봅니다. 거칠고 투박한 며느리의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네요. 아가, 그동안 못난 시험이 똥기저귀 갈며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난 걸까요? 이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사연의 시작을 보려면 우리는 정확히 24시간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은 온데간데없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 네, 바로 이연주 씨가 살고 있는 반지하 단칸방입니다. 시간은 어스름한 저녁,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간신히 비추고 있습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좁아터진 싱크대 앞에서 현주 씨가 무언가를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세상에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깍두기와 콩나물 무침이네요. 그걸 비닐봉지에 몰래 싸와서 양념을 물에 씻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반찬값을 아껴서 아들 문제집이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으니까요. 후, 현주 씨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한겨울인데도 온수 보일러를 틀지 못해 수도꼭지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쏟아집니다. 그 찬물에 닿은 현주 씨의 손등을 좀 보세요. 설거지 일로 트고 갈라져서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있고 밴드를 덕지덕지 붙인 자리는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났네요. 쓰라린 통증이 밀려올 텐데도 현주 씨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콩나물을 헹굽니다.
고장난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며 스테인리스 싱크대를 때립니다. 그 소리가 마치 현주 씨의 마음에 흐르는 피눈물 소리 같아서 보는 사람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현주 씨는 행여나 안방에서 주무시는 시어머니가 깰까봐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묻어 숨죽여 흐느낍니다. 그 시각 방 한쪽 구석에서는 11살 지훈이가 밥상도 펴지 못한 채 방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훈이의 손에 들린 저것 보이시나요? 연필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짧은 손가락 한마디만 한 몽당 연필입니다. 얼마나 오래 썼는지 흑연심은 뭉뚝하고 잡을 곳이 없어 모나미 볼펜 껍데기를 뒤에 끼워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네요. 지훈이는 그 불편한 연필을 쥐고 이면지로 쓰는 지난달 달력 뒷면에 무언가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사각, 사각, 사각. 적막한 방 안에는 연필 소리만 가득합니다. 세상에 저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 좀 보세요.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한다는 미적분 문제입니다.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 초등학생이 어깨너머로 배운 수학 공식을 찢어진 달력 위에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훈이의 눈빛이 어찌나 초롱초롱한지 어두운 반지하 방을 다 밝힐 것만 같습니다. 아! 갑자기 지훈이가 작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너무 세게 눌렀었는지 몽당 연필의 심이 툭 하고 부러져 버렸네요. 굴러가는 연필심을 바라보는 지훈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립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현주 씨가 놀라 달려옵니다. 물에 젖은 앞치마에 손을 급하게 닦으며 아들 곁으로 다가가네요. 지훈아, 왜 그래? 연필 또 부러졌어? 현주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당장 5,000원짜리 문제집 한 권, 아니 1,000원짜리 연필 한 자루 마음 편히 사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겠죠. 현주 씨는 부러진 연필을 집어들고 커터 칼로 조심스럽게 깎기 시작합니다. 너무 짧아서 손에 쥐기도 힘든 연필을 깎다가 그만 칼날이 빗나가 현주 씨의 엄지손가락을 스치고 맙니다. 붉은 피가 방울져 몽당 연필 위로 뚝 떨어집니다. 엄마, 괜찮아? 지훈이가 화들짝 놀라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현주 씨는 아들에게 피를 보이기 싫어 얼른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괜찮아. 살짝 스친 거야. 엄마가 미안해, 지훈아. 우리 아들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엄마. 나 이 연필 좋아. 손에 딱 맞아서 글씨도 더 잘 써지는걸. 진짜야. 지훈이는 엄마 마음 아플까봐 부러진 연필을 빼앗아 들고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웃습니다. 그 의젓한 모습에 현주 씨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며 가슴을 치는 현주 씨. 그 소리 없는 비명이 좁은 방 안에 가득 찹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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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현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며 집주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현주 씨와 지훈이는 사색이 되어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밀린 월세 톡촉입니다. 벌써 3달째니까요. 아줌마, 이번 달까지 월세 안 내면 당장 방 뺀다고 했지. 언제까지 사람 피를 말릴 거야. 당장 나와. 집주인은 발로 문을 걷어차며 악을 씁니다. 얇은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현주 씨는 지훈이의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아줍니다. 이 비참한 소리를 아들에게만은 듣게 하고 싶지 않은 어미의 마음이겠죠. 지훈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무서움에 떨면서도 엄마의 허리를 꼭 안아줍니다. 마치 난 괜찮아 엄마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소란스러운 와중에
안방 문틈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입니다. 문틈 사이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박옥분 여사의 눈이 번득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옥분 여사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 눈빛을 보세요. 초점 없는 흐릿한 눈인 척하고 있지만 이불 속에서 쥐고 있는 저 앙상한 주먹.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가 겪는 이 수모를 뼈에 사무치도록 새기고 있는 겁니다. 옥분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분노를 토해냅니다. 두고 봐라. 내 새끼들 눈에 눈물 나게 한 놈들, 내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 한바탕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쳐 잠든 현주 씨와 지훈이의 머리맡에 옥분 여사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옥분 여사는 지훈이가 풀다만 꼬깃꼬깃한 달력 종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이가 쓴 숫자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집니다. 가난 때문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짓밟히려 하는 손자의 재능이 너무나 사무치게 아까운 거겠죠. 옥분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십니다. 옥분 여사는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찬물에 터져 밴드가 덕지덕지 붙은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가만히 가져다 댑니다. 까칠한 감촉이 옥분 여사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미안하다 아가. 못난 시험이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다. 옥분 여사는 며느리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너희들 서름 천배만배로 갚아주마.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주 씨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나갑니다. 문틈에는 집주인이 꽂아두고 간 월세 독촉장이 붉은 글씨로 퇴거 통보라고 적힌 채 꽂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현주 씨의 눈망울이 절망으로 젖어들 때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 세 글자. 최미란.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졸부 사모님입니다. 현주야, 이번 동창회는 꼭 와야지. 안 오면 섭섭해. 회비는 내가 낼 테니까 몸만 와. 우리 지훈이한테 도움될 정보도 줄게. 도움이 될 정보라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현주 씨의 마음에 미세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현주 씨는 아직 모릅니다. 이 문자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현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현주 씨는 이 악마의 속삭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튿날 오전 전쟁터가 따로 없는 식당 주방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주문서가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주방 안은 펄펄 끓는 뚝배기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힙니다. 현주 씨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그릇과 사투를 버리고 있습니다. 고무장갑 안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합니다. 기름때 묻은 장갑을 급하게 벗고 액정을 확인하니 또다시 최미란 세 글자가 번쩍입니다. 현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장 눈치를 보며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아. 수화기 너머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찌나 상냥하고 부드러운지 마치 천사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어머 현주야,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너 지훈이 영재원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내 친구가 거기 원장이거든. 현주 씨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영재원. 학원비가 없어 포기했던 지훈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지만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엄두도 못 내던 곳이죠. 정말이니? 영재원 원장님이 친구분이라고? 현주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말 한마디면 추천서 써주는 건 일도 아니야. 추천서 있으면 프리패스인 거 알지? 아, 그리고 우리 애가 쓰던 교구랑 참고서들도 창고에 꽉 찼는데 너 안 주면 그냥 다 버려야 해. 수백만 원짜린데 아깝잖아. 수백만 원. 현주 씨는 침을 꼴깍 삼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그 책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지훈이가 서점에서 만지작거리다 차마 사달란 말 못하고 내려놓았던 그 비싼 교구들. 그걸 준다니요. 동창회 나오면 내가 다 챙겨줄게. 트럭으로 실어 보내줄 수도 있어. 현주야, 너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꼭 와야 해. 알았지? 현주 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는 뚝 끊깁니다.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는 현주 씨. 하지만 이 전화의 실체는 현주 씨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화면을 잠시만 돌려볼까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입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 위에는 보기에도 예쁜 디저트와 샴페인이 놓여 있네요. 최미란이 친구들과 둘러앉아 킬킬대며 웃고 있습니다. 방금 현주 씨와 통화할 때의 그 천사 같은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표정은 표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휴대폰 스피커폰이 아직 켜져 있었나 봅니다. 맞지? 영재원 얘기 꺼내니까 바로 낚이는 거. 거지들은 이렇게 살살 긁어줘야 기어 나온다니까. 미란이 포크로 케이크를 지지기며 비웃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맞장구를 칩니다. 어머, 넌 정말 못됐다. 근데 걔 불러서 뭐하게? 냄새나게. 야, 우리 애 과외 선생 구해야 하는데 요즘 시세가 너무 비싸잖아. 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으니까 밥이나 한 끼 사주고 시급 5천 원에 부려 먹으려고 그러지. 불쌍한 척하면서 부탁하면 거절도 못할걸. 와, 최미란 진짜 머리 좋다. 하긴 걔네 집 사정 뻔한데 감지덕지 하겠지. 자기들끼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깔깔거리는 그들의 모습. 현주 씨의 절박한 모정을 미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다시 식당 주방으로 돌아와 볼까요? 전화를 끄는 현주 씨는 주방 구석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톱 밑에는 고춧가루가 끼어 있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옵니다. 현주 씨의 머릿속에 지훈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젯밤 몽당 연필로 수학 문제를 풀던 그 작은 등,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도 엄마가 최고야라며 웃어주던 그 맑은 눈동자. 현주 씨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래, 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지훈이만 잘 될 수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자. 까짓것 비웃음 좀 당하면 어때? 우리 아들 책 생기는데. 현주 씨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다시 일어섭니다. 독한 마음을 먹은 어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퇴근길 10,000원 버스 아닙니다. 창밖으로 대치동 학원가의 불야성이 스쳐 지나갑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환하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이 버스 차창에 비친 현주 씨의 초라한 얼굴을 비춥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돈으로 보입니다.
내 아들은 저런 학원 문턱도 못 밟아보는데 가난이 죄라고 능력이 없어 미안하다고 현주 씨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사죄합니다. 집에 돌아온 현주 씨는 장롱문을 엽니다. 깊숙한 곳,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비닐 커버를 벗겨냅니다. 15년 전 결혼 예복으로 큰맘 먹고 샀던 회색 투피스 정장입니다.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옷이죠. 어깨뽕은 잔뜩 들어가 있고 치마 길이는 어정쩡합니다. 옷에서 진동하는 조명 냄새에 코가 찡합니다. 현주 씨가 옷을 입어봅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몸이 말라버린 탓인지 아니면 옷이 늘어난 건지 품이 헐렁합니다. 치마 허리는 남아서 뱅글뱅글 돕니다. 현주 씨는 반지꼬리를 꺼내 옷핀으로 허리를 억지로 집어 고정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현주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본 지훈이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우와, 엄마, 오늘 진짜 예쁘다. 무슨 날이야? 꼭 공주님 같아.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법이죠. 그 해맑은 칭찬이 오히려 현주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 촌스러운 옷이 예쁘다니. 우리 아들은 진짜 좋은 옷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싶어서요. 현주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지훈이를 안아줍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보기에 예뻐? 내일 엄마 동창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올 거야. 가서 우리 지훈이 공부할 책이랑 맛있는 거 많이 받아올게. 진짜? 우와 신난다. 엄마 최고. 지훈이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거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박옥분 여사입니다. 옥분 여사는 멍하니 벽을 보고 앉아 침을 흘리는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주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옥분 여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림질되어 방바닥에 놓인 현주 씨의 낡은 정장. 옥분 여사는 굽은 허리를 펴고 기어와 떨리는 손을 그 옷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립니다. 이 옷이 내 며느리 갑옷이다. 아무도 무시 못해. 옥분 여사의 거친 손이 낡은 옷감을 쓸어내립니다. 그 손길에 담긴 간절함과 분노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띠링, 띠링. 그때 현주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 알림입니다. 미란이 메시지를 보냈네요. 얘들아, 내일 특별 게스트 오는 거 알지? 우리 현주 오니까 다들 기대해 옷장에 처박아둔 안 입는 옷 있으면 좀 가져와. 걔 주면 좋아할 거야. 어머, 걔 진짜 와? 뻔뻔하다. 야, 냄새나면 어떡해? 걔네 시어머니 똥오줌 못 가린다며. 구경거리 생겼네. 팝콘각이다 키읔키읔키읔. 악의적인 조롱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옵니다. 현주 씨는 채팅방을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엎어버립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안 간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이의 잠꼬대 소리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미적분. 할 수 있어. 꿈속에서도 수학 문제를 푸는 아들. 현주 씨는 잠든 지훈의 머리맡에 앉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존심은 짓밟혀도 좋습니다. 제발, 내일 미란이 비위를 잘 만져서 추천서만은 꼭 받아오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날이 밝았습니다. 동창회 당일 새벽입니다. 현주 씨는 잠도 못 자고 일어나 욕실로 향합니다. 지훈이가 신는 운동화. 밑창이 다 닳고 때가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칫솔에 비누를 묻혀 빡빡 닦습니다.
마치 자신의 팍팍한 인생을 닦아내기라도 하듯이요. 거친 솔질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웁니다. 쓱싹 쓱싹. 현주 씨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깨끗해진 운동화를 베란다에 널어두고 어제 준비해둔 낡은 정장을 입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굳어버린 립스틱을 붓으로 긁어 입술에 바릅니다. 거울 속 현주 씨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얼굴이 저럴까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현주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입니다. 스르르. 안방 문이 열리더니 옥분 여사가 기괴한 모습으로 기어 나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곱이 낀 얼굴. 옥분 여사가 다급하게 현주 씨의 발목을 덥석 잡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다녀올게요. 현주 씨가 놀라 소리치지만 옥분 여사는 발목을 잡은 손에 힘을 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꽉 움켜집니다. 옥분 여사의 눈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도대체 옥분 여사는 왜 현주 씨를 붙잡은 걸까요? 그녀의 품속에는 현주 씨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물건이 숨겨져 있는데 말이죠. 과연 현주 씨는 이 손을 뿌리치고 동창회에 갈 수 있을까요? 현관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옥분 여사가 출근하려는 며느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에 눈곱이 낀 눈. 누가 봐도 영락없는 치매 노인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늦었어요. 다녀올 테니까 제발 이거 놓으세요. 현주 씨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옥분 여사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발목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옥분 여사는 다른 한 손으로 품속을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듭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꼬질꼬질한 무명천 보따리입니다. 어디 쓰레기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고 얼룩덜룩한 국물 자국까지 배어 있네요. 이거 가져가라. 응, 가져가. 옥분 여사가 아이처럼 떼를 쓰며 보따리를 현주 씨의 손에 억지로 쥐어줍니다. 현주 씨가 질색하며 손을 빼려 합니다. 아, 냄새.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오늘 중요한 자리에 간다니까요. 보따리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장롱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찌릅니다. 동창회에 들고 가기엔 너무나 창피하고 흉물스러운 물건이죠. 현주 씨가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으려던 찰나 옥분 여사가 바닥을 뒹굴며 소리칩니다. 안 돼. 가져가. 우리 지훈이 연필도 넣었다. 기죽지 마라. 가서 기죽지 마. 지훈이 연필? 기죽지 말라고요? 현주 씨의 동작이 멈칫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며느리가 어디 가서 기죽을까봐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냄새나는 쓰레기 뭉치를 들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지훈이가 다가옵니다. 지훈이는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소중하게 주워들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툭툭 먼지를 텁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 할머니가 잠잘 때도 품에 꼭 안고 자는 보물이야. 지훈아, 냄새나잖아. 버리고 가자. 아니야, 엄마. 이거 할머니 냄새야. 나 이 냄새 좋아. 할머니가 엄마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응? 지훈이의 맑은 눈망울이 엄마를 올려다봅니다. 아들의 저런 눈빛을 거절할 수 있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현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훈이가 건네는 보따리를 받아듭니다. 묵직합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현주 씨는 차마 겉으로 내색은 못하고 냄새나는 보따리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습니다. 명품 백 대신 들고 나온 낡아 빠진 인조가죽 가방 안으로 말이죠. 알았어. 엄마가 잘 챙겨갈게.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현주 씨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닫고 나갑니다. 또각, 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현주 씨의 구두 소리가 멀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1분쯤 지났을까요? 방금 전까지 바닥을 뒹굴며 때를 쓰던 옥분 여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동공의 생기가 돌더니 이내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옥분 여사. 그 동작에 군더더기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옥분 여사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장롱 밑바닥에 깔린 장판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세상에, 장판 밑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네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옥분 여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켭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릅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 여사의 인매가 매섭게 올라갑니다. 그동안 며느리 앞에서 보여줬던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강남 바닥을 호령하던 여회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 비서, 차 대기시켜.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호텔로 간다. 네, 한복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백화점 가서 우리 지훈이가 입을 최고급 정장 한 벌 사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네. 도련님 옷 말씀이십니까? 그래. 오늘 내 손자랑 같이 간다. 내 며느리 기 살려주러 가는데 손자가 꾀제제해서야 되겠어? 당장 움직여. 전화를 끄는 옥분 여사가 뒤를 돌아봅니다. 문가에 서 있던 지훈이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평소 알던 침에 걸린 할머니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옥분 여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훈이에게 다가가 윙크를 딱 하고 날립니다. 지훈아, 놀랐지? 할머니 사실은 슈퍼히어로야. 쉿, 비밀이다. 지훈이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할머니, 진짜야? 그럼 오늘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랑 같이 엄마 구하러 가는 거야. 악당들 물리치고 엄마 구해줄 수 있지? 응, 나 엄마 구할래. 할머니, 나 뭐 하면 돼? 지훈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역시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할머니의 정체를 의심하기보다 엄마를 구한다는 말에 용기를 먼저 냅니다. 옥분 여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비장하게 웃습니다. 그래, 오늘 강남 바닥 한번 뒤집어 보자꾸나. 화면이 바뀌어 여기는 S호텔 앞입니다. 입구부터 으리으리합니다. 발레 파킹을 기다리는 차들을 좀 보세요. 벤츠, 포르쉐, 람보르기니.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비싼 차들은 죄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화려한 행렬 끄트머리에 현주 씨가 잔뜩 움츠러든 채 서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왔더니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낡은 구두에는 흙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발레 파킹 요원이 현주 씨를 막아섭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낡은 옷, 촌스러운 가방,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의 눈에는
현주 씨가 호텔 손님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줌마, 직원 출입구는 저 뒤쪽이에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건물 뒤편 쓰레기장 쪽을 가리킵니다. 현주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집니다. 저 직원 아닌데요. 여기 동창회 하러 왔는데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요원이 피식 웃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비웃음이 섞인 그 말투. 현주 씨는 도망치듯 회전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등 뒤에서 별사람이 다 오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가방 속에 든 냄새나는 보따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서 현주 씨는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쥡니다. 이 보따리가 들키면 안 되는데 냄새가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위압감이 밀려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높은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별처럼 쏟아집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 같습니다. 향긋한 향수 냄새, 우아한 웃음소리. 현주 씨가 사는 반지하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공기입니다. 현주 씨의 낡은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탁, 탁하고 크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워 현주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걷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난간 쪽에서 날카로운 하이톤의 목소리가 로비를 가릅니다. 어머, 이현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립니다. 2층 테라스 난간에 최미란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현주 씨를 가리키며 깔깔거리고 있네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청을 한껏 높여서 말이죠. 세상에, 너 그 옷 뭐야? 박물관에서 훔쳐왔니? 15년 전에도 그거 입었던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웬일이니 정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현주 씨에게 꽂힙니다. 저 여자는 뭔데 저런 옷을 입고 왔어? 하는 눈빛들. 현주 씨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숨고 싶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지만 현주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립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지훈이, 내 아들 지훈이 추천서 받아야 하니까요. 현주 씨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미란이 있는 2층을 향해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주 씨가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 호텔 정문 유리창 너머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아까 발레 파킹 요원이 무시했던 그 자리에 선팅이 짓게 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보통 차가 아닙니다. 회장님들이나 탄다는 최고급 리무진입니다. 호텔 지배인들이 허겁지겁 뛰어나와 도열을 합니다.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발이 땅에 닿습니다.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 그리고 그 옆에 앙증맞지만 티 하나 없이 말끔한 아동용 최고급 정장 구두가 함께 내립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 기품 넘치는 비단 한복을 입은 옥분 여사와 킹스맨처럼 멋지게 차려입은 지훈이가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옥분 여사가 호텔 입구를 올려다보며 서늘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문전박대해? 오늘 여기 있는 놈들 다 각오해라. 지훈이도 덩달아 비장한 표정으로 끄덕입니다. 호랑이 할머니와 아기 호랑이 손자. 두 사람의 당당한 발걸음이 호텔 로비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연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주 씨는 저 악독한 미란의 공격을 혼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호텔 로비. 곧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현주 씨가 무거운 철문을 밀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습니다. 향긋한 와인 향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현주 씨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현주 씨가 발을 들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저기 봐. 쟤 현주 아니야? 세상에, 옷 좀 봐. 진짜 저러고 왔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던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주 씨에게 꽂힙니다. 반가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입니다. 마치 동물원에 갇힌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듯 현주 씨의 낡은 정장과 투박한 구두, 그리고 싸구려 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내립니다. 현주 씨는 그 따가운 시선들에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기분입니다. 가방 끈을 쥔 손에 하얗게 핏기가 서립니다. 그때 연회장 중앙상석에 앉아있던 최미란이 손을 흔듭니다. 어머, 현주야. 여기야, 여기. 미란이 가리킨 자리는 테이블의 가장 끝,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는 통로 쪽이자 빈 술병을 치우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손님 자리가 아니라 시중 드는 사람의 자리죠. 하지만 현주 씨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쭈뼛거리며 다가가 앉자마자 미란이 빈 와인 잔을 턱하니 내밉니다. 오랜만인데 친구들 술 한 잔씩 따라줘야지. 너 식당에서 일한다며? 서빙은 전문가겠네. 호호. 현주 씨의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동창들이 입을 가리고 킬킬대며 웃습니다. 현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병을 집어듭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채워지는 동안 미라는 현주 씨의 손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목을 낚아챕니다. 어머, 얘 손 좀 봐. 세상에,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못 썰다가 손가락도 같이 썰었니? 어우, 까칠해서 닿기만 해도 피나겠다. 미란이 현주 씨의 트고 갈라진 손등을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들어 올리며 구경거리로 만듭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조소가 터져나옵니다. 현주 씨는 황급히 손을 빼내어 테이블 밑으로 감춥니다.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지만 꾹 참아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지훈이의 미래니까요. 현주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엽니다. 미란아, 저기 전화로 얘기했던 거. 응? 뭐? 아, 지훈이 영재원 추천서? 응, 그거랑. 지훈이 공부할 책이랑 교구들 준다고 했잖아. 그거 받으러 왔어. 현주 씨의 눈빛이 간절하게 빛납니다. 미라는 와인 한 모금을 우아하게 삼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합니다. 아, 그거 어쩌지?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주긴 좀 아깝더라고. 우리 애가 쓰던 건데 다 명품 교구들이잖아. 내가 그걸 관리나 제대로 하겠니? 그래서 미란이 뜸을 들이자 연회장 안이 조용해집니다. 그냥 오다가 길바닥에 있는 폐지 줍는 할머니 줬어. 땔감으로나 쓰라고. 쿵. 현주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줬다니요. 지훈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밤잠 설치며 기다리던 그 책들을요. 뭐라고? 그걸 버렸다고? 왜? 아깝이냐? 야, 솔직히 말해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그 책을 보면 수학 문제를 풀겠니? 딱 너네 시어머니 수준이지. 안 그래? 미란의 말에 동창들이 자지러지게 웃어댑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박수까지 쳐가며 웃습니다. 현주 씨는 귀가 멍해집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미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웃음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현주 씨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리고 현주야, 내가 친구로서 충고 하나 하는데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개천에서 욕나는 거 그거 다 옛말이야. 내 주제에 무슨 영재 교육이니? 최미란,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뭐가 심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야. 내가 거지꼴로 사는데 내 아들이라고 뭐 다르겠니? 나중에 커서 짜장면 배달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지훈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 현주 씨는 모욕감에 전신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새끼를 저주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현주 씨가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옵니다. 당장이라도 미란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난동을 피우면 혹시라도 미란이 지훈이의 앞길을 진짜로 막아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부모는 화를 낼 자격조차 없는 걸까요? 현주 씨는 허벅지를 꼬집어 멍이 들 정도로 참아냅니다. 미란은 현주 씨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꼴을 즐기듯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핸드백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거 봐라. 우리 아들 이번 성적표야.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이번에 붙인 과외 선생님이 대치동 1타 강사잖아. 한 달 과외비만 500이야. 500만 원. 현주 씨의 몇 달치 월급보다 많은 돈입니다. 미라는 의기양양하게 성적표를 흔들어대더니 다시 표정을 싹 바꾸고 현주 씨를 쏘아봅니다. 아, 맞다. 너네 시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시니? 요양원 안 보내고 집에서 모신다며? 냄새 안 나? 벽에 똥칠하고 그러지 않아? 아, 말 조심해. 참다 못한 현주 씨가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화당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집중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프신 분이야. 너보다 훨씬 깨끗하고 고우신 분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현주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처음 보는 현주 씨의 기세에 동창들이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순간 연회장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집니다. 하지만 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낍니다. 어머, 무서워라. 거지 주제에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누가 보면 회장님이라도 납신 줄 알겠네. 그렇게 끔찍하면 내가 평생 끼고 살든가. 냄새나는 노인네랑 평생 썩어 문드러지라고. 미라는 지갑을 열더니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바닥에 툭툭 던집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주듯이요. 자, 돈 필요해서 온 거 아니었어? 이거 줄 테니까 가서 과일이나 좀 더 가져와. 아님 집에 갈 때 껌이라도 사십든가. 팁이야, 팁. 노란 지폐들이 현주 씨의 낡은 구두 위로 팔랑거리며 떨어집니다. 현주 씨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돈에 머뭅니다. 저 돈이면 지훈이 문제집을 10권은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고기 반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혐오스럽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현주 씨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돈 위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현주 씨는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돈을 주우면 정말로 미란의 말대로 거지가 되는 것 같아서요. 현주 씨는 고개를 들고 미란을 똑바로 노려봅니다. 그 눈빛에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존엄이 서려 있습니다. 최미란, 너 오늘 실수한 거야. 사람 마음 이렇게 짓밟는 거 아니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현주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감히 이따위가 나한테 훈계를 해? 미란의 눈에 살기가 스칩니다. 뭐, 후회? 야, 이현주.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미란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잔 속에 찰랑거리는 붉은 액체.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집니다. 설마 아니겠죠? 다음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현주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낼 악마의 장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란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위태롭게 기울어집니다. 잔 속에 담긴 붉은 액체가 출렁거리는가 싶더니 미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팔꿈치가 마치 실수인 척 아주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옵니다. 어머! 짧은 비명과 함께 와인 잔이 허공을 가릅니다. 붉은 와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목표는 정확했습니다. 현주 씨가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낡은 인조가죽 가방. 그 위로 검붉은 얼룩이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 손이 미끄러졌네. 미라는 입으로는 사과를 하고 있지만 눈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꼴 좋다는 듯 비웃음이 서려 있습니다. 현주 씨는 화들짝 놀라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가방 안에는 지훈이의 문제집을 사줄 꼬깃꼬깃한 돈과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주신 보따리가 들어 있으니까요. 아! 현주 씨가 가방을 털어내려 뒤집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방 입구가 벌어지며 안쪽에 쑤셔 박혀 있던 옥분 여사의 무명천 보따리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와인에 젖어버린 낡은 매듭이 힘없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춰져 있던 물건들이 연회장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땡그랑 대구르르. 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누런 옥도장. 그리고 그 옆으로 볼품없이 나뒹구는 몽당 연필 한 자루. 지훈이가 모나미 볼펜대에 끼워 쓰던 테이프로 칭칭 감은 그 초라한 연필입니다. 연회장에 정적이 흐릅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에 꽂힙니다. 그것은 명품으로 치장한 이들의 눈에는 그저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미란이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냄새. 이게 뭐야? 웬 쓰레기를 가방에 넣고 다녀? 미란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몽당 연필을 봅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길이. 새까만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연필을 보며 미란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아? 야, 너 진짜 거지니? 요즘 세상에 이런 연필 쓰는 애가 어디 있어? 이거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려고 가져왔니? 내 침에 걸린 시어머니가 주워온 거야? 미란의 조롱에 동창들이 킥킥거립니다. 현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 연필이 어떤 연필인가요? 학원 한 번 못 가면서도 수학자가 되겠다고 밤새워 문제를 풀던 지훈이의 꿈이자 땀방울입니다. 현주 씨가 다급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연필을 주우려 손을 뻗습니다. 건드리지 마. 하지만 현주 씨의 손이 닿기도 전에 미란의 뾰족한 하이힐 굽이 먼저 움직입니다. 우지끈. 섬뜩한 파열음이 연회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미란이 하이힐 굽으로 지훈이의 몽당 연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무가 으스러지고 흑연심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검은 흑연가루가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집니다. 마치 지훈이의 꿈이 부서진 것처럼요. 현주 씨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립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연필이 가루가 되어버린 광경. 현주 씨는 이성을 잃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필이 아닙니다. 내 새끼의 심장입니다. 안 돼. 내 아들 연필이야. 발 치워. 치우란 말이야.
현주 씨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미란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바닥을 기며 부서진 연필 조각을 손으로 쓸어 담으려 합니다. 손바닥에 흑연가루가 새까맣게 묻어납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이 범벅이 된 얼굴로 현주 씨는 미란의 구두를 밀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거 안 나? 미쳤어? 어우, 더러워. 내 구두에 뭐 묻히는 거야? 미란은 기겁을 하며 발버둥 칩니다. 현주 씨를 떼어내려 발길질을 해댑니다. 뾰족한 구두굽이 현주 씨의 어깨와 팔을 사정없이 걷어찹니다. 하지만 현주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으스러진 연필 가루를 제품에 안으려 바닥에 엎드립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열하는 현주 씨. 동창들은 더럽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웅성거립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미라는 도끼가 잔뜩 오른 눈으로 넘어진 현주 씨를 내려다봅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아, 경비 불러. 당장 이거지 같은 년 끌어내. 미란이 소리치며 현주 씨의 머리통을 향해 발을 높이 치켜듭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입니다. 현주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호텔 로비를 뒤흔듭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오크통 양쪽 문이 마치 폭발하듯 동시에 활짝 열립니다. 그 충격으로 연회장 안의 공기가 출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문이 열린 그곳에 찬바람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10수명이 양옆으로 도열하며 길을 틉니다. 그 사이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조명을 등지고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은발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곱게 빗어넘긴 박옥분 여사입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저 비단 한복을 보세요. 금실과 은실로 수놓아진 최고급 원단이 조명을 받아 번쩍입니다. 손에는 자개로 장식된 검은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에서 며느리 발목을 잡던 그 치매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사극 속에서 튀어나온 대왕 대비 마마 같은 위엄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옥분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저 작은 신사, 지훈입니다. 꼬질꼬질한 티셔츠는 어디 가고 영국 왕자님처럼 말끔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네요.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단정하게 넘겼고 목에는 앙증맞은 나비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어른보다 더 비장합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은 지훈이의 눈빛이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발견하고 이글거립니다. 뚜벅, 뚜벅. 옥분 여사의 지팡이 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을 울립니다. 동창들은 낯선 그러나 압도적인 포스를 풍기는 이 불청객들의 등장에 숨을 죽입니다. 미란도 발길질을 멈추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들을 바라봅니다. 옥분 여사가 걸음을 멈춥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며느리, 그리고 산산조각난 손자의 몽당 연필,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옥분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그녀가 천천히 지팡이를 들어 올리더니 대리석 바닥을 힘껏 내리찍습니다. 쿵 마이너스.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옥분 여사의 호령이 터져 나옵니다. 감히 누구 물건에 손을 대. 사자우 같은 목소리입니다. 연회장 유리잔들이 파르르 떨릴 정도입니다. 옥분 여사가 지팡이 끝으로 미란을 가리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내 손자가 피땀 흘려 깎은 연필을 밟은 그 더러운 발목. 당장 썰어버리기 전에 치우지 못해.
미란이 히익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입니다. 좌중이 얼어붙은 그 순간 연회장 밖에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힌 그는 바로 이 S호텔의 총지배인입니다. 총지배인은 옥분 여사를 보자마자 달리던 속도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미끄러지듯 엎드립니다. 거의 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입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그 한마디가 연회장의 메아리칩니다. 미란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동창들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현주 씨도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총지배인은 벌벌 떨며 말을 잇습니다. 미천한 저희가 미처 마중을 나가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회장님. 박 회장님. 강남 바닥에서 현금 보유액만 10조 원이 넘는다는 전설의 큰손, 박옥분. 그 전설이 지금 거짓골을 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강림한 것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이 방금 짓밟은 것이 단순한 연필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건드린 것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었음을 이제야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죠. 옥분 여사는 총지배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뚜벅뚜벅 걸어와 미란의 코앞에 섭니다. 그리고 미란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합니다. 그래, 내 며느리가 거지라고? 내 손자가 짜장면 배달을 할 거라고? 어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짓거려 보거라. 지훈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현주 씨를 끌어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랑 할머니 왔어. 이제 엄마 아무도 못 건드려. 현주 씨를 감싸 안은 옥분 여사와 지훈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십 명의 경호원들.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처절한 응징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미란은 옥분 여사의 분노 앞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연회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박옥분 여사. 그녀의 한마디에 호텔 총지배인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최미란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봅니다. 뭐야? 이 미친 노인네가 어떻게 들어왔어? 경비, 뭐해? 당장 이거지 할망구 안 끌어내고. 미란이 꽥꽥 소리를 지르며 경호원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질이 무색하게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순식간에 미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해버립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조용히 하십시오. 경호원의 낮고 묵직한 경고에 미란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옥분 여사는 팔이 꺾인 채 발버둥 치는 미란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며느리 현주 씨에게 향해 있습니다. 옥분 여사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현주 씨의 등에 전해집니다. 일어나라, 아가. 내가 왜 바닥에 있느냐? 너는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다. 현주 씨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봅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옥분 여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옥분 여사는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풉니다. 프랑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차 한 대 값에 맞먹는 최고급 에르메스 스카프입니다. 그걸 망설임 없이 풀어 며느리의 와인 묻은 싸구려 가방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쓱쓱. 비싼 실크 스카프가
붉은 와인으로 엉망이 되어 가지만 옥분 여사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찢어진 마음을 닦아주듯이요. 놀랐지? 시어미가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현주 씨가 참았던 설움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하고 부르며 옥분 여사의 품에 와락 안깁니다. 옥분 여사는 앙상하지만 단단한 팔로 며느리를 꼭 안아줍니다. 두 여인의 포옹, 그 애틋한 모습에 연회장의 공기가 숙연해집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지훈이가 쪼르르 움직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몽당 연필 조각들을 향해서요.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러진 흑연심과 나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읍니다. 그러고는 입으로 호호 불어묻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지훈이가 옥분 여사에게 연필 조각을 내밀며 울먹입니다. 할머니, 연필이 아프대요. 많이 다쳤어요. 아이의 그 순수한 한마디가 어른들의 심장을 찌릅니다. 옥분 여사가 지훈이의 손에서 부러진 몽당 연필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쳐들어 미란과 동창들이 똑똑히 볼 수 있게 합니다. 잘 봐라. 너희 눈엔 이게 쓰레기로 보이느냐? 옥분 여사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립니다. 이 연필은 내 손자가 잠을 쫓아가며 공부한 노력의 결정체다. 너희들이 자식 몸에 휘감은 명품 옷, 명품 가방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귀하고 값비싼 보물이다. 옥분 여사의 일갈에 동창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부끄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옥분 여사의 기에 눌려서일까요? 옥분 여사는 이번엔 다른 손에 들린 누런 옥도장을 들어 올립니다. 투박하고 촌스러운 도장이지만 조명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 도장, 옥분 여사가 미란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내 남편이 목숨 걸고 따내려는 그 재개발 땅 30만 평.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호텔 건물. 그 모든 것의 주인인 나, 박옥분의 인감이다. 박옥분. 그 이름 세 글자가 미란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힙니다. 미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설마 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박 회장님 비위만 잘 맞추면 우리 회사는 대박이다라고 노래를 부르던 그 전설의 큰 손. 그 박 회장이 바로 이 냄새나는 할망구였다니.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미란이 뒷걸음질치며 현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옥분 여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와인에 젖어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듭니다.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그 종이입니다. 옥분 여사가 종이를 털어 쫙 펼칩니다. 거기엔 선명한 금박 글씨가 박혀 있습니다. KAIST 영재교육원 수석 합격 통지서 마이너스 강지훈. 그리고 그 밑에는 전국 초등 수학 올림피아드 대상 상장이 겹쳐져 있습니다. 내 손자는 내가 선심 쓰듯 던져주려던 그따위 추천서 필요 없다. 옥분 여사가 종이를 미란의 얼굴 앞에 들이밉니다. 이미 제 실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학원비가 없어 못 보냈을 뿐이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팩트 폭격. 말 그대로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입니다.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이 500만 원짜리 과외를 받아도 근처도 못 가는 곳을 현주의 아들은 독학으로 수석 합격을 했다니. 돈으로 처바른 자신의 자존심이 진짜 실력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정적이 흐르는 연회장에 호텔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단상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정중하게 옥분 여사를 향해 목례를 한 뒤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옥분 회장님께서 며느님과 손자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만 박 회장님의 가족에게 무례를 범한 분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S호텔은 앞으로 그분들의 출입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영구 출입 금지. 그것은 곧 상류사회에서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현주 씨를 벌레 보듯 하던 동창들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현주 씨 곁으로 다가오려 합니다. 어머, 현주야. 내가 아까 웃은 건 오해였어. 미란이가 웃기니까 그냥 따라 웃은 거야. 맞아, 현주야. 나 사실은 너 걱정 많이 했어. 우리 남편이 박 회장님 엄청 존경하거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알랑거리는 그들의 모습,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주 씨의 옷자락조차 만질 수 없습니다.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인간 벽을 만들어 그들의 접근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죠. 철벽 같은 경호원들 뒤에서 현주 씨는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펴니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시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온기가 현주 씨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옥분 여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수행 비서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이제 말로 하는 경고는 끝났습니다. 진짜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비서가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스피커폰 버튼을 누릅니다. 연결해. 지금 당장. 과연 옥분 여사의 전화 한 통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미란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박옥분 여사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옥분 여사는 수행 비서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양복 안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듭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더니 이내 스피커폰 버튼을 누릅니다. 뚜루루, 뚜루루. 전화 연결음이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최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사형 선고처럼 느껴져 온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곧이어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 비서실장님. 지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 여사의 그룹 법무팀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옥분 여사를 대신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회장님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지금 즉시 최미란 씨 남편이 운영하는 대형 건설과의 모든 임대 계약을 해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약금 청구 소송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에 대형 건설에 지원했던 운영 자금 300억 원. 상환 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내일 은행 문 여는 즉시 전액 상환 요청하세요. 만약 불가능할 경우 담보로 잡힌 공장과 자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즉시 개시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300억. 그리고 계약 해지. 그것은 곧 파산이자 길거리 나앉음을 의미합니다. 미란의 동공이 풀리며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야 실감이 나는 겁니다. 미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그녀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팽개치고 바닥을 기어 옥분 여사의 발치로 다가갑니다. 값비싼 드레스 자락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끌려 엉망이 됩니다.
미라는 옥분 여사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몰라 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 회사 망하면 저 죽어요. 네. 미란이 옥분 여사의 신발 위에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오열합니다. 방금 전까지 현주 씨에게 돈을 뿌리며 조롱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죄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옥분 여사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잡은 미란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옥분 여사는 지팡이로 미란의 손등을 툭 쳐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뼈에 사무치게 말합니다.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 치고는 아직 싸다. 회장님, 제발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현주야, 현주야, 나 좀 도와줘. 우리 친구잖아. 응? 미란이 다급하게 현주 씨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현주 씨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친구요? 자식의 앞길을 막고 시어머니를 모욕한 여자가 친구라니요. 현주 씨의 침묵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무겁게 미란을 짓누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풀어헤친 중년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바로 최미란의 남편 김 사장입니다. 그는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참입니다. 김 사장은 연회장 중앙에 엎드려 있는 아내와 그 앞에 서 있는 옥분 여사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됩니다. 여보,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김 사장이 달려와 미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킵니다. 미란은 남편을 보자마자 안도감보다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떱니다. 여보, 그게 내가 실수를 좀 해서. 실수? 실수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 도대체 박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나는 그냥 현주가 거짓골로 왔길래. 짱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을 가릅니다. 김 사장이 미란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인 겁니다. 미란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토록 남편 자랑을 하며 기세를 떨치던 미란이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뺨을 맞는 추태를 보입니다. 동창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립니다. 야, 이 여편네야. 내가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릴 때 알아봤어. 너 때문에 내 인생, 우리 집안 다 망했어. 이혼해. 당장 이혼해. 김 사장은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옥분 여사 앞으로 기어가 머리를 박습니다. 회장님, 제 아내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집안 단속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발 자비만 베풀어 주십시오. 남편은 빌고 아내는 넋이 나가 주저앉아 있는 꼴. 정말이지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옥분 여사는 혀를 끌끌 찹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똑같구먼. 자네 회사 장부가 엉망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네. 이번 기회에 정리하게. 더 이상 긴 말 않겠네. 옥분 여사가 등을 돌리자 김 사장은 절망에 빠져 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현주 씨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녀는 엉망진창이 된 미란의 앞에 섭니다. 현주 씨의 낡은 구두가 미란의 눈높이에 들어옵니다. 미란이 떨리는 눈으로 현주 씨를 올려다봅니다. 현주야, 내가 미안해. 제발. 현주 씨는 동정심 하나 없는 건조한 눈빛으로 미란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합니다.
미란아, 아까 내가 그랬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현주 씨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칩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심은 그 악독한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너를 잡아먹는 거야.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달게 받아. 현주 씨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미란의 심장에 꽂힙니다.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아픈 팩트입니다. 미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흐느낍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훈이가 쭈뼛거리며 미란에게 다가갑니다.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껍질이 반쯤 벗겨진 꼬깃꼬깃한 박하사탕 하나입니다. 지훈이는 미란의 떨리는 손에 그 사탕을 쥐어줍니다. 아줌마. 지훈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우리 할머니 냄새난다고 했죠? 그거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가 또랑또랑한 눈으로 미란을 봅니다. 그건 할머니가 평생 가족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신 땀 냄새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훈장 냄새라고요. 이 사탕 드시고 입 좀 씻으세요. 나쁜 말 그만하시고요. 11살 아이의 일침. 그 순수하고도 묵직한 한 방에 미라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으흐흑, 흑흑.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옥분 여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손자의 손을 양손에 꼭 잡고 하객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부로 은퇴한다. 내 전 재산 10조 원 중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여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옥분 여사가 현주 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운영과 나머지 재산의 관리는 전적으로 내 며느리 이연주 이사장에게 일임한다. 또한 내 손자 지훈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이라면 지구가 아니라 우주 끝까지라도 지원할 것이다. 이연주 이사장. 식당 주방 보조에서 10조 재단의 이사장으로 현주 씨의 인생이 180도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제 남은 건 퇴장뿐입니다. 옥분 여사가 가자 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경호원들이 홍해를 가르듯 길을 터줍니다. 그 길을 따라 현주 씨가 걸어가는데 방금 전까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동창들이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어머, 현주야. 축하해. 나 진작에 너 잘 될 줄 알았다니까. 현주야, 우리 예전에 떡볶이 같이 먹던 거 기억나? 언제 밥 한번 먹자. 이사장님, 명함 한 장만 주시면 안 될까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알랑거리는 그들의 얼굴.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현주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목소리는 현주 씨의 귓가에 닿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지금 현주 씨에게 중요한 건 내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시어머니와 아들뿐이니까요. 가요, 어머니. 지훈아, 우리 집에 가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저녁 먹어요. 그래, 좋다. 내 며느리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제일이지. 와, 나 두부 많이 넣어줘,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는 수천 개의 샹들리에보다 더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갑니다. 뒤에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최밀한 부부의 비명소리만이 처량하게 메아리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선징악, 완벽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현주 씨네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화면 가득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
발 아래로 한강이 굽어 보이고 멀리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입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클래식 선율. 1년 전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과는 천지 차이인 풍경입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원목 책상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세련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 바로 이현주 이사장입니다. 예전에 그 주눅 들고 초라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칠었던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항상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는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여전히 지난날 고생했던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 있습니다. 현주 씨가 만년필로 서류 하단에 서명을 합니다. 이현주 재단 이사장 이현주 서명을 마친 현주 씨가 안경을 벗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현주 씨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대형 TV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옥분 그룹의 이현주 재단 이사장이 저소득층 영재 지원 사업에 사재 1,000억 원을 쾌척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화면에 현주 씨가 아이들을 안고 환하게 웃는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있는 또 한 사람.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있는 지훈이입니다. 이제 12살이 된 지훈이는 키가 한 뼘이나 더 자랐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으로 영어 원서를 읽고 있던 지훈이의 목에는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딴 금메달입니다. 전 세계 영재들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한 것이죠. 지훈이는 TV 속 엄마를 보며 흐뭇하게 웃더니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몽당 연필로 공부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수학 영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애구구, 허리야. 그때 테라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현주 씨와 지훈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테라스 문이 열리고 밀짚 모자를 쓴 박옥분 여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참 재밌습니다. 10조 자산가라면서 여전히 헐렁한 몸빼 바지에 흙 묻은 장화 차림입니다. 손에는 갓 따낸 싱싱한 상추와 고추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있네요. 현주 씨가 놀라 달려가 바구니를 받아듭니다. 어머니, 제가 일해주시는 아주머니 불렀잖아요. 왜 또 직접 하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옥분 여사가 흙 묻은 손을 털며 사람 좋게 웃습니다. 아니다가 남이 키운 건 맛이 없어. 내 손으로 흙 만지며 키운 상추가 제일 달고 맛있는 법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지훈이 쌈 싸줘야지. 할머니, 나 고기 많이. 지훈이가 책을 덮고 달려와 옥분 여사의 허리를 끌어안습니다. 옥분 여사에게서 나는 흙냄새, 풀냄새. 지훈이는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금메달리스트 똥강아지. 고기 실컷 먹자.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에 행복한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값비싼 랍스터나 스테이크 대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옥분 여사가 텃밭에서 딴 채소들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현주 씨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숟가락 가득 떠서 옥분 여사의 밥그릇에 올려드립니다. 어머니, 드세요. 두부 많이 넣었어요. 그래, 고맙다. 역시 내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호텔 셰프가 와도 이 맛은 못 낼 거다. 엄마, 나도 줘. 지훈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아기새처럼 받아먹습니다. 오물오물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현주 씨. 이 평범한 저녁 식사가 1년 전에는 꿈도 못 꿀 사치였었죠. 문득 현주 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최미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집과 차는 모두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빈털터리가 된 미라는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의 어느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더군요. 1년 전 현주 씨가 겪었던 그 고단한 삶을 이제는 미란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으며 미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뱉었던 독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현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현주 씨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란을 미워하거나 동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미란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고 현주 씨는 자신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현주 씨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내고 눈앞의 가족에게 집중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아 먹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 현주 씨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유리 장식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번쩍이는 크리스털 장식품도 비싼 골동품도 아닙니다. 유리관 안에 고이 모셔진 것은 테이프로 칭칭 감아 이어붙인 부러진 몽당 연필, 누런 빛깔의 투박한 옥도장, 그리고 와인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깨끗하게 세탁된 무명천 보따리. 남들이 보면 쓰레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가족에게는 10조 원보다 더 값진 가보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서로를 지켜주었던 사랑과 희생의 증거니까요. 옥분 여사가 현주 씨의 시선을 따라 장식장을 바라보다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습니다. 거칠었던 며느리의 손이 이제는 제법 보드라워졌습니다. 현주야, 내 어머니.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물거품 같은 거야. 옥분 여사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잇습니다. 내가 진짜 부자인 이유는 땡전 한 푼 없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은 착한 며느리가 있고 몽당 연필 하나로도 꿈을 잃지 않은 기특한 손자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진짜 재산이야. 옥분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현주 씨도 울컥하여 시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지훈이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고맙습니다. 저한테 와주셔서,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도 사랑해. 내가 나중에 커서 꼭 노벨상 타가지고 호강시켜줄게.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알았지? 지훈이가 두 팔을 벌려 할머니와 엄마를 와락 껴안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펜트하우스 가득 울려 퍼집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이 가족의 모습일 겁니다. 화면은 천천히 줌인되어 장식장 속 몽당 연필을 비춥니다. 부러지고 상처 입었지만 테이프로 단단하게 이어붙여 다시 쓰임새를 찾은 연필. 마치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이 가족의 모습 같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내 가족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 가난하고 초라해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단단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남겨야 할 진짜 유산 아닐까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여러분. 여러분의 몽당 연필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부디 이 사연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빛 아래 사연 한 줌이었습니다.